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일부에서 보내드리는 그런 순서죠. 오늘 하루의 주요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추워요. 그 낮엔 좀 괜찮지 않았어요? 동의 안 해줘. 아니, 이거는 세대의 차이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요새 그러니까 몸도 으슬으슬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봄치고는 아침에 좀 춥긴 했는데. 이거 지금 겨울 양복이야. 진짜로요? 예,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래요. 네. 아침 제가 오늘 이제 중간고사 오늘 보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거 시험 보고 저걸 했는데 뭐 제 시험이 제일 마지막 시험이라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원망 어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어제 밤에 한강공원에 잠깐 갔거든요. 근데 추웠어요? 중간고사 진짜 추웠어요. 근데 중간고사 끝낸 대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오늘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시험 잘 봤나 봐요, 그 친구. 아유 모르겠어요. 못 봐서 마셨는지 잘 봐서 마셨는지 내가 물어볼 수는 없고. 근데 뭐 젊을 때는 밤새고 술 마실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근데 뭐 하여간 계절은 이제 확실히 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까지 예고를 했잖아요. 이제 한미 2+2 통상협의 9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밤 9시부터 갔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 뭐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그 예고까지 했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한 70분간 통상협의를 통해서 관세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시간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측이었고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이렇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2+2 통상협의를 미 워싱턴 DC에서 가졌는데요. 한미는 7월 초까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 또 산업협력 등과 관련해서 패키지로 합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데에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관세, 산업협력 이런 다양한 포괄적인 합의는 아마 6월 3일 대선 이후에 출범하게 될 우리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장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미 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면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측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게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여간 좀 나온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일본 협상할 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나와가지고 모자 선물 그 일본 내에서 굉장히 맞습니다. 굴욕적이다 뭐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2+2 통상협의 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프라이즈로 등장할까 여부였는데 등장을 안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다행이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워낙에 예고 없이 등장해서 미일 협의 때는 좀 일본 측이 당황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깜짝 이슈 없이 계획대로 좀 양측 간의 탐색전이랄까? 이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차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하고 방위비를 별도로 협의한다. 일본은 이걸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띄워놓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네, 이번 2+2 협의 때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언급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 트럼프가 막 원스톱 쇼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방위비를 지렛대 삼아서 관세 협의를 또 막 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예. 트럼프가 이 관세와 방위비를 별도로 협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을 별도로 하겠다라는 뜻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거, 도이치모터스죠?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는데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에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이 돈을 대는 쩐주로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서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중앙지검의 수사 당시에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는 이 형이 확정된 후에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 이름을 저는 이거 누가 지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그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도이체모터스라든지 이게 이렇게 돼야지. 도이칠란드 예를 들면 독일 자동차 그러면 도이칠란드 모터스라고 그래요. 도이치 요거는 조금 그래요.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독일통. 아니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가 뭐. 자, 근데 이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했던 박세현 고검장이 직접 수사한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직접 맡는데 이 서울고검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 고검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서 수사를 이끈 사람인데 또 이번에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를 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요새 심심쇠약이라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와 관련해서 열릴 예정인 국회 청문회 이달 30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과방위에서 지난 8일에 이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 그때 증인 채택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를 시킨 안이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불출석 사유가 심신쇠약 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해당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저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해당자인데 뭐가 해당되느냐. SKT 그 해킹 사고 말입니다. 이건데 이게 지금 전 고객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SKT 고객 전 고객 중에 원하는 사람은 유심을 모두 무상으로 바꿔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SKT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유심 관련한 정보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SK텔레콤 측에서는 보안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고객들이 많으실 거고 교수님도 혹시 불안하신가요? 저 불안해가지고 네. 사실은 그 SK텔레콤에서 T월드라는 그 앱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유심보호 서비스인가 뭐 그거 있어요. 그 가입자가 확 늘었대요. 아니 저 그거 가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가입하고
저는 원래 유심에 비밀번호를 걸어둬요.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말해요. 혹시 걸으신 분이 있으면 안 거신 분이 있으면 비밀번호 그 설정 들어가면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연결 들어가셔가지고 연결 참 제가 별거 다 한다. 고객센터네요. 연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예? 네. 그 심 카드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핀 번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전 그거 바꿨어요. 그것도. 근데 하여튼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유심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지만 근데 이거 불안하잖아요. 바꾸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바꾸면 괜찮으니까 아예 SKT에서 전체 다 바꿔주겠다 이렇게 대책을 낸 겁니다. 오늘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설명회에서 고객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면서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에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심을 포함한 유심 교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불안하신 분들 잊지 않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28일 오늘이 며칠이지? 25일이군요. 앞으로 3일 후인데 자 1976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정상 1부 2부만 들을 수 있는데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요즘 너무 좋습니다. 영민 아나운서도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 뒤에 근무가 또 있어요. 균형 잡힌 시선과 정확한 분석 신유 교수님의 정면 승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칭찬해 감사합니다. 주시니까 제가 사실 어제도 잠도 조금 자가지고 지금 막 그런데 어쨌든 진짜 막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일찍 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7시 수중계도 제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얘기가 딴 데로 가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